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시각화들은 정적인 시각화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시각화였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보시각화 인터페이스에서는 사용자가 시스템에게 시각화를 요청하고, 그리고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그 시각화를 그려서 보여주고, 그 응답을 바탕으로 사용자는 해석을 하고 또 다른 시각화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시각적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리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물의 본질을 해석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벽지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세포를 찍은 현미경 사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면 우리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서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본질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당한 거리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지구라는 본질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각적 분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적당한 거리에서 봐야 되고, 그 거리를 찾으려면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만든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빨리 하진 않고요. 이거는 빨리 감기를 한 거고요. 제가 굉장히 분주하게 시각화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확대도 해보고, 특정 영역을 선택도 해보면서 분석을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시각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보시각화 분야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예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예제는 간트 차트라는 시각화입니다. 간트 차트는 일정을 시각화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 문서를 작성하시면서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와 제 친구의 오전 일정을 간트 차트를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저는 9시부터 11시까지 요리를 할 거고요. 제 친구는 좀 늦게 일어나서 10시부터 11시까지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둘의 일정을 간트 차트로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시각화 기법을 실제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정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가령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정들은 여러 대의 기계가 있고, 그리고 그 기계들이 각기 다른 일을 할 텐데, 그런 일정을 이렇게 간트 차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가 나타내 봤더니 이렇게 복잡한 간트 차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적용했는데,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간트 차트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완화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데이터에서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것도 이제 정보시각화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간트 차트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저기에 검정색 세로선으로 나타내 있고요. 물론 사용자가 이것을 인터랙션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용자가 관심 있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작업을 기준으로 이 기계들의 순서를 정렬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고요. 정보의 손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행의 위치를 바꾼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요소들이 화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비슷한 작업들을 하나로 합칠 겁니다. 화면에 그려지는 요소의 개수를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그 근처에 일어나는 작업들만을 강조를 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간트 차트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시각화 분야에서 단순히 시각화를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을 고려해서 그 시각화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 개선된 시각화를 실제 문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기존에 풀려가던 문제를 어떻게 잘 풀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정보시각화 학자들이 시각화하고 싶어하는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단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들이 산출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사진 한 장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동물의 범주를 돌려줍니다. 이것을 멀리서 보면 우리는 마법 상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런 사진을 인식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서 보면 사실은 이 인공지능 시스템들도 이런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서 봐서도 여전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지구예와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법 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 상자 열어보면 실제로 현대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력으로 주어진 이런 사진이 각 층을 지나면서 이 기계가 이해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각 층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양이 사진을 하나 입력으로 준 다음에 첫 번째 층에서 변형된 그 표현을 추출해내고 두 번째 층에서 또 바뀐 표현을 추출해내고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일련의 표현들을 추출해내겠습니다. 하나의 고양이 사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고양이 사진에 대해서 같은 것을 반복해서 이런 또 표현을 얻어내고요. 고양이에 대해서만 하는 뿐만 아니라 새 사진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얻어냅니다. 제가 고양이와 새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는 짙은 파란색으로 새는 분홍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상어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표현을 얻어냅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각각의 층에서 나온 이런 표현들을 묶어서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층에서 나온 표현들을 묶어서 한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산점도로 시각화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층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고 이것을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개의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 하나는 사진 한 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있는 사물이 점의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10가지 종류의 동물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짙은 파란색 고양이, 그리고 분홍색은 새, 그리고 주황색은 상어로 3가지 동물에 대한 범례만 나타내었습니다. 이 산점도는 첫 번째 층에서 얻어진 표현을 바탕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이 층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층이 깊어지면서 이 표현들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비슷한 색깔의 점들이 한데 모이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반 정도 왔는데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책상에 여러 동물의 사진들이 있으면 이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고양이는 한 대 묶고 새 사진을 한 대 묶고 이런 것을 지금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산점들을 보시면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 저기 왼쪽 위쪽에 보면 이제 연보라색 점들이 이미 저렇게 뭉쳐져 있는 저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것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 연분홍색 사진들은 동물의 사진이 아니라 자동차의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류가 끝나지 않았지만 자동차의 사진은 동물의 사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단계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4개의 층이 남았습니다. 한번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분류가 완료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점도를 보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먼저 우리가 관심 있었던 그 고양이 이미지들은 저기 위에 있네요. 근데 짙은 파란색 고양이 이미지들 옆에 하늘 색깔 고양이 이미지들이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서로 다른 종의 고양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양이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부터는 잘 분류를 하지만 저 2개의 색을 가진 점들이 겹쳐져 있는 걸 보면은 이
이 두 개의 고양이 종류 간을 잘 분류를 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 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종류의 새 사진을 넣었는데 이제 다른 종류와도, 그러니까 다른 사진들과도 잘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새도 잘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으로 상어 사진들은 지금 이제 옅은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쪽 왼쪽 위에 저렇게 주황색 점들이 분포를 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좀 특이한 상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어 사진을 실제로 한번 열어보면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상어 사진이긴 한데 상어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고, 실제로는 배나 사람들이 나와 있는 실제로는 약간 상어 사진으로는 분류하기 힘든 그런 사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보시각화 분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핵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부에 있는 복잡한 데이터를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나타내어서 인간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인간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더 증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과의 그 간극이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완화하는 연구가 중요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정보시각화 분야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